자, 4번 문항 바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이 지원한 채용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고 어떠한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명하고 위와 같은 노력이 다른 지원자와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는지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2400바이트. 그러니까 뭐 금융권에서도 똑같아요. 이러한 문항들이 굉장히 좀 힘들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역량을 조금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아예 지금 문항 자체가 기업 문항 이번에 완전히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냥 직무 역량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냐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4번 문항에서 키워드는 뭐다? 많은 직무 역량들이 있을 건데요. 그 직무 역량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필하고자 하는 직무 역량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직무 역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분명히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 다른 지원자와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느냐, 이 차별화. 그래서 키워드는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더라도 이 세 가지가 절대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볼까요? 뭐 문항의 의도는 똑같죠. 문항의 의도는 왜? 막 지원하지 마세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 너무나 많은 지원자들이 지금 금융권에 많이 원서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항을 토대로 해서 이 지원자가 얼마나 금융권에 관심이 있는지 또 노력해왔는지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이해하시죠?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스펙이 좋아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현업에 대한 이해, 금융시장 방향성 정도는 알고 있는지를 묻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전문성을 어필하는 문항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신입사원을 철저하게 뽑고 선발하는 입장에서는 전문성보다는 가능성을 보고 여러분들을 채용하는 건데 그 가능성 중에서 이 친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기업이나 예를 들어서 금융산업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포인트를 본다면 이제 이거예요. 주구장창 여러분들의 자격증과 대외활동, 경험만을 나열하지는 마세요. 묻는 말에 이 세 가지에 있어서 묻는 말에 일단 답하고요. 나머지 것들을 챙겨야 됩니다. 대부분 지금 금융권 자소서의 트렌드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질문의 문항 자체가 굉장히 깊숙하고요. 디테일해졌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작성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런 자소서의 그 문항 중 뭐 이런 많은 사례들을 쓴 게 있다면 자격증을 어필해요. 굉장히. 물론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을 어필하는 게 좋죠. 그런데 그냥 맹목적으로 나는 이러한 자격증이 있다고만 그렇게 이제 어필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막연한 지금 자격증 어필이 아니라 그럼 그 자격증이 내 직무에 왜 중요한지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격증이 있는 친구들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채용 분야는 크게 이제 이렇게죠. 금융 일반, 디지털, 그 다음에 지역 할당, 지역 인재, 금융 전문, 글로벌인데 대부분 금융 일반과 뭐 지역 인재로 쓰겠죠. 하지만 나머지 친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무에서 여기 나온 채용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있잖아요. 채용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여러분 너무나 많아요. 이해되죠? 몇 가지가 있어요. 수십 가지가 뽑으면 수십 가지 있죠.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채용 분야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직무 역량 한 가지를 작성해도 되고 두 가지도 작성해도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2400바이트니까 한 두 가지 정도는 뽑아도 된다고 봐요. 물론 이게 몇 가지냐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뭐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그 직무 역량들이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해당 사항이 있는 직무 역량을 두 가지를 반드시 뽑으셔갖고요. 그 두 가지의 직무 역량이요. 왜 필요한지부터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자소서를 피드백을 여러분들 해주거나 이게 지금 유튜브에서 제가 같이 이 자소서 문학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정한 틀에 얽매여서 꼭 그렇게 작성해야지 합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현직자들이 저와 같이 이렇게 하면서 본인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갔고요. 그 스토리를 토대로 해서 면접에서 본인의 강력한 강점을 뽑아내서 합격한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발 고정관념에 이것들을 나를 꼭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보세요. 채용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 당연히 많죠.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있고 그 중에서 경청, 그다음에 전달력, 뭐 스피치, 그다음에 채용 분야 뭐 고객 관리, 신규 고객 창출, 그다음에 뭐 금융 지식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설득력, 그쵸? 근데 그게 다 많은데 그 중에서 네가 선택한 이 두 가지가 왜 내가 이 두 가지를 뽑았는지에 대한 이유로 설명하는 것과 설명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난다고요. 물론 이것들을 설명하지 않고도 불명 자소서에 합격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면접에 가서는요, 왜 필요한지를 내가 처음부터 자소서를 작성할 때부터 생각하고 고민해서 작성한 친구들은요, 면접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왜 이 직무 역량 두 개가 필요한지부터 정리를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남의 자소서를 지금 100개 필요가 없어요. 왜냐? 직무 역량은요, 수십 가지, 수십 가지. 근데 잘못되면 자꾸 합격 자소서를 보고 남의 그 직무 역량만 지금 카피하는 거죠. 근데 그 합격자들이 그 직무 역량을 썼기 때문에 합격을 한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히스토리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남의 자소서를 합격 자소서를 보고 베낄 필요는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다. 결국 많은 직무 역량들 중에 내가 이 두 가지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요. 근거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잡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노력이었죠. 이 노력이라는 부분은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에요. 왜? 사람마다 강도가 다르거든요. 준비한 기간이 다를 거고요. 집중도가 다를 거고요. 그러면 비전공자들이 준비를 나름대로 별로 뭐 한 달 했어. 그럼 한 달 한 게 노력이 아닐까요? 내가 거기에 얼마나 집중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노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역량의 기준은요, 여러분 스스로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지 세부적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여기 써놨지만 비전공자도 겁먹을 필요가 없는 이유, 뭐 그냥 제가 한번 갖고 와본 거예요. 나는 수많은 금융 직무 역량 중에서 이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이 없는 상황이야. 근데 기업은행 꼭 쓰고 싶어. 내가 막 찾아보니까 가고 싶어. 그럼 이 두 가지 직무 역량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뭘 골랐냐? 나는 매일 신문을 읽었어. 저랑 지금 매식경 친구를 한 친구들 중에 비전공자인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신문을 읽지만 자격증이 없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럼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꼭 내가 금융권 자격증이 있어야 되느냐? 있으면 관심도를 보여줄 수도 있고, 물론 준비한 노력의 흔적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좋지만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합격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플하게 나는 매일 신문 읽었어. 그리고 내가 예전에 해온 일들을 보니까 나는 고객 응대 알바 경험이 상당히 좀 있어. 그러면 지금 뭐 시간과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시간을 끌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어떤 게 더 좋은 직무 역량인지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맞는 직무 역량, 나의 경험 속에 있는 직무 역량 중에 두 가지를 갖고 오는 작업부터 해야 되고요. 그 두 가지가 왜 중요한지 내 스스로 그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는 금융 일반을 지원했는데 이 금융 일반 지원 업무를 가만히 보다 보고 내가 현장 방문도 해보고 뭐 현직자들을 통해서도 보고 금융권의 방향성을 내가 맨날 체크를 했는데 무엇보다 현재 필요한 직무 역량은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된다. 왜냐? 은행이란 금융기관의 역할로서 친서민 금융기관으로서 고객들을 항상 도와주고 금융기관의 본질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상품을 가입을 시키는 것으로만 지금 예를 들어서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는 무엇보다 전반적으로 고객들을 상대해야 되고 그 고객들한테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매일매일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방향성을 갖고 나가서 올바른 금융,
그 다음에 서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 게 나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내가 매일매일 신문을 읽고 금융시장을 체크하면서 자연스럽게 거시적인 경제 흐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이러한 나의 역량들은 현재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주식 뭐 많은 투기 열풍이 불러일으키는데, 적어도 내 고객, 우리 기업은행을 방문한 고객들한테는 투기적인 요소를 제거하면서 내가 올바른 금융 정보를 전달하고 주고 싶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신뢰를 다시 얻어서 친서민 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이 되게 하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쏘는 얘기인데, 그리고 뭐 고객 응대 알바 경험도 이제 얘기를 한다면 뭐 이런 거예요. 무엇보다 나는 또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이 또 고객을 매일 상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 고객 응대 경험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상황별로도 될 수 있고 케이스별로 될 수 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은행은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오고 편하게 가는 그러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을 편하게 하는 것들이 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고객들이 계속해서 나를 보고 싶게 하고 우리 금융기관을 쉽게 올 수 있는 게 나는 중요한 역량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에게는 예전에 이러한 고객 응대 알바 경험을 한 적이 있고,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나한테 과거에 이러한 성과를 낸 적이 있다. 예를 들어서 꾸준하게 뭐 지속적인 고객을 창출하고 그 고객과 현재 아직도 연락을 하는 고객들이 있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된 이 두 가지는 매일 신문을 읽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거시경제를 이해하면서 적용하는 연습을 하면서 현장을 이해해왔다. 그리고 또 아이고 목 아프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흐름으로도 누구나가 작성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현장 이해하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내가 실질적으로 적용해 보기 위해서 지점을 방문하면서 화법과 전달력 등을 배우고 내 주변 지인들한테 금융상품을 설명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보면서 거시적인 방면과 고객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응대하는 이러한 역량들을 나는 지금부터 예전부터 꾸준하게 지금 해오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다면 면접에서 이러한 질문이 나와도 문제가 될 이유가 없죠. 왜? 이 지원자는 본인만이 직무 역량이 중요한 것이 이 두 가지라고 했고,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한지 설명을 했고, 이 두 가지를 연습한 것도 지금 보여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식으로 접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다른 지원자와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제가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고민을 조금 많이 해보시고, 그 대신 여기에서 어떤 직무 역량이 더 좋은지 그거를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나한테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다시 한번 직무 역량을 정리하고 나의 경험들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매칭시킬 수 있는지 그것만 고민해보시고 자소서에 빠르게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4번 문항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5번, 6번 문항 계속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